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걸 항상 스스로를 탓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여러분, 방금 나온 이 문장 뭐라고 한 건지 알아들으셨나요? 사실 이 문장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만 보면요.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어때요? 다 아는 단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발음대로 원어민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민은 단어가 문장이 되면 절대 단어를 하나씩 읽지 않아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안 들리는 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이제 우리는 코리안 스타일로 배운 영어를 원어민 스타일로 다시 재정리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3가지 규칙만 알면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입과기가 트이는 규칙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영어는 덩어리 언어다. 둘째, 영어는 정직하지 않다. 셋째, 영어는 게으른 언어다. 규칙 첫 번째, 영어는 덩어리 언어다.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개별 플레이예요. 알고 있어 운전하는 법을 나는 확실히 이렇게 단어를 마구 섞어놔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은는 이가 을를 이 조사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단어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죠. 영어는 조사가 아니라 단어의 순서로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만 틀어져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말이 이상해지죠. 바로 이 엄격한 어순을 지키기 위해 영어는 단어를 낱개가 아닌 덩어리 단위로 연결합니다. 마치 기차가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순서대로 모두 연결되어야 하나의 기차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덩어리를 3덩어리 법칙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주동, 목, 장방시유.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주동, 목시, 장바시유. 자, 제일 앞 첫 번째 덩어리는 주어 동사, 즉 주동을 먼저 기억하세요. 영어에서 I'm, your, his, she's 같은 주어 동사의 축약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주어와 동사를 한 몸, 한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해요. 요리하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대가 그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영어는 주어 없이는 문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함께 써줘야 돼요. I'm cooking, I'm driving이라고 하지 am cooking, am driving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cook, drive 같은 일반 동사는 동사 자체가 이미 동작, 행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동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뱉으면 이미 50% 이상은 의미가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다음 단어들은 조금 늦게 생각이 나더라도 문장의 반은 이미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요리한다. I cook. 나는 운전한다. I drive. 이 자체가 바로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들을 때 주어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영어 귀뚫기의 기본 핵심입니다. 영어에서는 한 주어당 하나의 본동사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동사는 항상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꼭 동사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늘 붙어 다니는 이 주동이 유일하게 떨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 조동사를 사용할 때인데요. 조동사는 주어와 동사가 부부라면
꼭 자식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꼭 끼어들어서 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뉘앙스를 바꾸고 싶을 때 조동사를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조동사는 can, will, should, have to 등이 있는데요. I drive, 나는 운전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I will drive, 나는 운전을 할 것이다. I can drive,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I should drive, 나는 운전을 하는 게 좋겠다. I have to drive, 나는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운전하다를 상황에 맞게 뉘앙스만 바꿀 때 조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황별로 조동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는 동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동사가 첫째 아이라면 부사는 막내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의 존재감을 명확히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동사 부사는 항상 주동 덩어리에 같이 포함시켜서 기억해 두세요. 부사는 really, definitely, hardly 등이 있는데요. I'll definitely drive. 나는 꼭 운전을 할 거야. 지금 운전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부사 definitely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죠. I can really drive. 나는 정말 운전할 수 있어. 혹시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really를 넣어서 내가 정말로 운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강조할 수도 있고 I can hardly drive. 나는 거의 운전을 못해. 이렇게 부사 hardly를 넣으면 거의 뭐뭐 않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긍정문 형태지만 부정문으로 뉘앙스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t I definitely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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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주동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조동사 부사는 항상 주동 덩어리에 포함시킨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주동을 한꺼번에 내뱉으면 이미 50% 이상은 의미가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문장을 완성시키려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줘야겠죠. cook, drive 자체도 말은 되지만 문장을 확장시키려면 무엇을 요리하는지, 무엇을 운전하는지 말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주동 다음에 목적어, 즉 주동목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I cook dinner, I drive a car 이렇게 dinner, car처럼 명사를 써서 설명해주면 되는데요. 이 cook, driv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비동사와 함께 써주면 I'm cooking dinner, I'm driving a car 이렇게 뭐뭐를 하는 중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표현할 때는 명사를 쓰면 되지만 우리말도 그렇듯이 긴 내용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을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영어도 명사 말고도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요. I enjoy cooking. I like shopping. I want to sing. I try to drive. 요리하는 것을, 쇼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동사 자체를 목적으로 쓰고 싶을 때는 동사에 ing나 to를 붙여서 쓸 수 있고요. I know how to drive. I know what to choose. I know where to go. 내가 아는데 무엇을, 운전하는 법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 동사 형태로 목적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I know that he drives. I know what he does. I know where he lives. 그가 운전하는 사실을, 그가 하는 것을, 그가 사는 곳을 이렇게 문장 전체를 목적으로 쓸 때는 관계 대명사 that, what,
where가 함께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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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 운전하는 법을. 이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근데 나는 운전은 확실히 할 줄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m, are, is 같은 비동사는 주어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라서 그 주어가 무엇인지 뒤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해요. 이 뒤에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데요. 목적어나 보어는 그냥 문법 용어일 뿐이고 위치는 똑같으니까 그냥 주동목 이렇게 기억하면 끝입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주로 형용사, 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형용사는 주어의 느낌이나 감정, 명사는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특히 형용사 중에서 excited, interested처럼 ed가 붙는 경우는 신난, 흥미가 있는 상태이다. 즉, 주어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요. 주동목 덩어리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 나머지 덩어리들로 문장을 확장시켜줘야겠죠. 이때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즉 장방시유 덩어리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먼저 나오고 주체에서 멀어질수록 마지막에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인 주동목까지 전달해주고 가장 마지막에 추가 정보를 붙여서 문장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장방시유가 순서대로 전부 다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각각 따로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코리안 스타일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동사를 가장 마지막에 붙이지만 영어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주동 덩어리를 항상 먼저 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동 덩어리 순서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친구들이랑 파티에 있었어. 자, 주동이 항상 먼저 나와야 하니까 나 있었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I was. 그 다음은 장방시유 덩어리. 장소는 파티에 at a party. 방법은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가 왜 방법일까요? 친구들과 함께라는 뜻은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방식으로 파티에 있었다는 의미죠. 즉, 내 행동, 동사를 수행한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with는 방법 전치사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I was at a party with m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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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은 장소 방법이 아닌 방법 장소 순서로 바꿔서 I was with my friends at a party라고 해도 자연스러운데요. 보통은 장방시 순서대로 붙이지만 방법에 with my friend처럼 이렇게 사람 정보가 올 때는 방법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나 친구들이랑 파티에 있었어. 이 문장에 시간 이유를 붙여서 더 긴 문장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나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파티에 있었어. 왜냐하면 초대받았거든. 나 있었어. I was. 장소는 파티에 at a party. 방법은 친구들이랑 with my friends. 시간은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젯밤은 yesterday night이 아니라 지난 밤이라는 뜻으로 last night. 마지막 이유는 왜냐하면 초대받았거든. Because 내가 초대받은 거니까 I was invited. 내가 초대를 했을 때는 invite지만 초대를 받은 거니까 ed를 붙여서 was invited. 그래서 주동 장방시유 덩어리 순서대로 연결하면
I was at a party with my friends last night because I was invited. I was at a party with my friends last night because I was invited. 그래서 주동목 덩어리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장을 확장시킬 때는 장방시우 덩어리를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규칙 두 번째. 영어는 정직하지 않다. 우리가 한국어에 정말 고마워야 할 것이 우리말은 정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발음해주죠. 하지만 영어는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단어로 알고 있는 것과 문장으로 말할 때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되죠. 이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I gotta work every morning. I gotta work every morning.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gotta work every morning. I gotta work every morning. I gotta work every morning. 우리는 학교에서 분명히 I go to work every morning 이렇게 배웠는데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안 들리니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니 재미가 없고 10년, 20년을 배워도 항상 제자리, 좌절만 하게 되는 거죠. 원어민은 단어를 각각 말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지만 단어가 문장이 되면 이 문장을 모두 거대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규칙 첫 번째, 영어가 덩어리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덩어리 단위로 연결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편하게 말하고자 하는 현상이 강해지죠. 그래서 영어는 쓰는 영어와 말하는 영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읽기 위주의 공부는 리스닝과 스피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백날 읽어도 듣기가 안 되는 거죠. water, butter, better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t 앞뒤로 모음이 있다는 거죠. 영어는 특히 이 t 발음의 특징만 잘 이해해도 듣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원어민도 t 같은 거센 소리는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고 부드럽게 발음하려고 하고 특히 이렇게 t가 모음 사이에 끼었을 때는 디귿이나 리을로 사운드가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water는 water, butter는 butter, better는 better로 말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연습하면 절대 안 들리는 거죠. how to drive를 보면 to가 how와 만나서 t가 앞뒤 모음 발음 w와 o 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마치 한 단어처럼 how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how to drive를 기대하고 있다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t I definitely know how to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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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제 훨씬 잘 들리죠? I go to도 어때요? to가 이렇게 go와 만나게 되면서 t 앞뒤로 모음 o가 오기 때문에 역시 한 단어처럼 go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I go to work라고 연습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출근에는 주동 덩어리부터 내뱉고 장소, 시간 덩어리를 붙여서 I go to work every morning. I go to work every morning.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gotta work every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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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세 번째. 영어는 게으른 언어다. 영어는 덩어리 언어죠. 거기에 발음이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주 붙여서 쓰는 단어들은 마치 한 단어처럼 축약까지 해버립니다. 영어는 이렇게나 게으른 언어예요.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덜 쓰고 편안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언어죠. 그러니 여러분, 영어 입과 귀가 안 트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과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어민이 매일 써서 아예 패턴으로 외워두는 표현. 나 뭐뭐 하고 싶다. I want to. 이 표현도 어때요?
원어민은 절대로 정직하게 I want to 라고 하지 않죠.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I wanna 이렇게 확 줄여버리죠. 그래서 I wanna try again 이라고 할 때도 I want to try again이 아니라 I wanna try again, I wanna try again 이렇게 훨씬 축약해서 들리게 됩니다. I'm going to, 나 뭐뭐 할 것이다 이 표현도 어때요? 원어민은 절대로 정직하게 I am going to 라고 하지 않죠. 너무 기니까 I'm gonna 이렇게 확 줄여버리죠. 영어는 주어 동사는 주동, 한 덩어리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는 바로 축약해서 I'm, you're, his, she's처럼 그냥 한 단어처럼 써버립니다. 자, 이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I'm gonna go to bed. I'm gonna go to bed. I'm gonna go to bed. 나 그만 자러 갈게. I'm going to go to bed.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죠. 눈으로 보면 이렇게나 쉬운 문장도 영어의 이 게으른 특징 때문에 I'm gonna go to 이렇게 문장 전체를 다 줄여버리니까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going to go to bed가 아니라 I'm gonna go to bed, I'm gonna go to bed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는 외웠던 단어나 문장들을 눈으로 볼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과 귀가 트이기 위해서는 실제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고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그래서 결국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 과정을 동시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 축약해서 쓰는 표현들을 자주 듣고 따라 말하면서 그 표현에 최대한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입과 귀가 안 트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영어 입과 귀가 바로 뚫리는 규칙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영어는 덩어리 언어다. 둘째, 영어는 정직하지 않다. 셋째, 영어는 게으른 언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규칙만 알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멘토링을 해드리기 위해 멤버십도 오픈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